네, 1단원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단원인 삼각함수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헬이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저는 왠지 모르게 지수로그가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고 삼각은 그래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약간 깨우침을 얻으면 그리고 정확하게 개념 공부를 하면 삼각함수만큼 쉬운 건 없다고 봅니다. 약간 좀 웃긴 말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삼각함수를 더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지수로그보다는 삼각함수가 좀 더 다루기가 쉽다. 물론 이제 개념량이나 개념 공부해야 될 게 좀 많다. 하지만 그만큼만 공부해도 정직하게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다. 근데 이제 삼각함수 활용은 좀 다른 내용. 삼각함수 그래프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6단원인가요? 6단원의 삼각함수 활용을 하는데 6단원의 삼각함수 그래프를 하고 7단원의 삼각함수 활용을 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좀 난이도가 그러니까 개념량은 쉬운데 도형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또 도형의 성질을 써야 돼요. 기출이나 이런 것들에도 이제 그런 7단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일단 중간고사 예측하기로는 동산고는 아무래도 그냥 5단원까지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6단원까지 할 수도 있고요. 좀 많이 친다 하면 6단원이고 적당히 친다라고 하면 한 5단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각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삼각함수라고 해요. 좀 신기하죠?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변수가 지수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삼각함수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각도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x에는 이제 각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y라고 정의를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삼각함수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그래프도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변화율이나 이런 것들도 따져야 되는데 이 x에다가 30도 이런 걸 집어넣어 봐. 물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뭐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 30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나려고 하면 30도? 뭔가 단위가 다른 거죠. 단위가. 그렇죠? 각을 표현하는 단위인 우리 60분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길이를 표현하는 이런 좌표 평면에서 이 각도를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파트에 할 이 일반각과 호도법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을 표현하는 방식인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꿔서 각을 실수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알겠죠? 각도를 실수화를 시킬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난 뒤에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자면 우리가 30도라는 그 각도랑 360도 돌린 다음에 30도를 돌리면 390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30도가 이루는 각도랑 390도가 이루는 각도는 사실상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각도를 우리가 일반각이라 하는데 여튼 오늘은 삼각함수 내에서 어떤 애들? 그쵸? 이 x. 요 x가 뭐냐면 정의역이 정의역.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역을 담당하는 녀석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요것도 약간 좀 재료들이 있죠. 첫 번째 단원은 전 일반각과 호도법을 통해서 정의역에 들어갈 숫자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에서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배우면서 이제 삼각비의 값,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값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배울 예정입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내용은 일반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각에 대한 설명인데 자 1번부터 2번까지인데 제가 1번, 2번을 한꺼번에 동시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각도를 표현할 거예요. 각도를 표현할 때 아무래도 이제 두 개의 선분 이렇게 필요하겠죠. 이런 반직선들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여기를 O라고 하고 여기를 X라 하면 이게 반직선 OX가 되고 여기를 P라고 하면 이게 반직선 OP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 얘를 위로 이만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움직인다 해서 동경이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얘를 고정시켜 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시초선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그때 시초선 OX랑 그 다음에 동경 OP가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각. 그리고 뭐 여기다가 6알파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요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돌리면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할 겁니다.
양의 방향. 그래서 지금 요만큼 알파만큼 돌아갔으니까 플러스 알파 도가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제 시계 방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시계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의 방향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보자면 여기 뭐 시초선 뭐 여기를 동경이라 잡읍시다. 이만큼의 각도가 한 45도라고 칠까요? 그럼 여기가 이제 45도지만 시계 방향으로 돌린 요만큼의 각도는 전체가 360도였으니까 360도에서 45도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315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15도. 뭐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돌린 거니까 마이너스 315도나 45도나 뭐 할 수밖에 없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루는 각도가. 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 게 여기에서 이런 알파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각 XOP를 알파도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 이 뒤에다가 360 곱하기 n을 붙일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각. 뭐에 대한? 알파에 대한 일반각이다. 그러면 이 360도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바퀴수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가 우리가 그 360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n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n바퀴 회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45도에서 반대로 한 바퀴를 돌렸어요. 즉 45도에서 마이너스 360도를 뺀 거죠. 그래도 이루는 각도는 동일할 거고 45도에서 여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한 바퀴를 돌렸으니까 한 바퀴를 더 돌린 요 405도가 바로 똑같은 이루는 각이 될 거라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일반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각도의 범위가 이제 360도까지가 아니라 360도에서 뭐 1020도, 1080도 그리고 막 무한대까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당연히 처음에 예제로 주는 문제들이 뭐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1020도를 이제 뭐 이런 형식으로 표현해봐라 라는 건데 일단 이 친구는 720도가 360도를 두 번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720도를 빼버리면 얘는 300도 플러스 720도니까 360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1020도는 결국 300도랑 이루는 각도가 동일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시 하나 더 들어볼까요? 마이너스 210도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치면 여기다가 그냥 360도를 더하면 한 바퀴를 돌린 거잖아요. 360도를 더하면 150도가 되니까 결국 150도에다가 더하기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이 마이너스 210도를 표현할 수 있고 이 마이너스 210도가 이루는 각도가 150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알파의 각도는 당연히 몇 도 사이일 수밖에 없냐면 0도에서 360도 사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0도 포함이고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각에 대한 설명이고 세 번째 내용은 일반각 말고 이제 사분면에 대한 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제가 이제 좌표평면을 이제 투입을 시킬 거예요. 좌표평면을 이렇게 투입을 시켰을 때 아까 이제 각도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죠? 시초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점에서 x로 가는 얘를 우리가 시초선 OX라고 잡을 겁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는 저게 다 시초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내가 만약에 4분면에 있는 각도를 궁금해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가 14, 24, 34, 44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분면에 어떤 점 P가 있고 그 점 P를 지나는 동경 OP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때 이 각도는 알파일 거고 이 각도가 결국에 1사분면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질을 만족시켜야 되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린 알고 있다시피 0도에서 알파도는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추가로 뭘 또 붙여야 된다. 일반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 곱하기 n만 추가시켜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동경 OP가 이루는 각도는 1사분면에 있는 각도일 수밖에 없다가 증명이 되는 거겠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는 Q가 여기에 있다고 치면 이만큼의 각도가 되는 거죠. 그죠? Q 여기 있다고 치면 그럼 이 각도는
여기 각도를 또 알파라고 둔다면 얘도 마찬가지 어디 사이에? 90도랑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을 또 여기다가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추가시킨 거는 어차피 한 바퀴를 돌려도 동일한 각도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 4분면은 몇 도가 되겠습니까? 180도랑 어디 사이에? 270도 사이에 되겠고요. 그 다음 4, 4분면은 270도랑 어디 사이에? 360도 사이에 있겠죠. 이해되시죠? 3, 4분면은 여기 있으니까 뭐 요런 각도. 그 다음에 4, 4분면 여기 있으니까 요런 각도.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개념 하나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각 4분면에 이제 각도가 나와 있는데 그럼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런 숫자들은 왜 안 되냐? 자, 그 숫자들은 다 어디 위에 있냐면 90도가 얘고 180도가 얘고 270도가 얘고 360도가 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 위에 있는 거죠. 축. 그래서 그 중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배우긴 했어요. 축은 어느 4분면에도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분면의 각도를 물어볼 때는 우리가 축에 있는 것까지 살펴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그래서 여기 등호가 절대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첫 번째, 1020도는 몇 4분면에 있는 각도입니까? 근데 1020도를 파헤쳐 봤더니 300도고요. 300도는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4, 4분면에 있는 각도입니다. 얘기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210도 같은 경우에는 150도라고 했기 때문에 2, 4분면의 각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 네 번째 내용은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건데요. 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좀 풀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뭐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암기를 하실 때 암기를 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단순 암기.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씩 조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어떤 동경 OP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일치한다는 건,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는 그 이제 Q라는 녀석도 여기 동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각도랑 이 각도가 지금 동일한 거예요, 여기가.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 OP가 이루는 동경을 알파라 잡고 OQ가 이루는 동경을 베타라고 잡게 되면 결국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두 각도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게 되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같은 각도를 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를 뭐 세타라 잡으면 세타 플러스 360도 곱하기 n1이 될 거고요. 베타라는 녀석도 이제 세타 플러스겠죠. 각은 같으니까 360도 곱하기 여긴 n2. 왜냐하면 알파랑 베타가 이루는 각이 또 이제 똑같긴 해도 몇 바퀴를 회전했냐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여기가 소거돼서 얘에서 얘를 뺀 게 되니까 결국은 360도 곱하기 정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일직선상이겠죠.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Q를 잡아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여기가 그럼 알파인 상태잖아요. 여기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베타인 상태죠. 근데 우리 각도를 보시면 이게 일직선상에 있고 얘도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결국 얘가 막곡지각이 돼서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알파, 여기가 알파잖아요. 그죠? 알파인데 지금 요게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여기가 180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파에서 180도를 더한 게 지금 베타가 된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알파에다가 180도를 더하면 그게 베타가 되니까 얘를 넘겨가지고 또 똑같이 베타에서 알파를 빼게 되면 180도가 남는데 얘만 남는 게 아니라 몇 바퀴 차이가 나는지 또 당연히 남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각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도 하나의 일반각인 거예요. 왜냐면 알파도 일반각, 베타도 일반각이라고 했잖아요. 알파, 베타가 둘 다 일반각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빼도 일반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타에서 알파를 뺄 때는 요게 붙는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외워서 푸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딱 알파만큼 더 가면 베타가 되겠네? 그럼 두 개를 빼면 180도겠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좀 더 암기나 이런 게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의 내용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X축 대칭.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면 지금 요게 이제 OP입니다. OP. 그 다음에 OQ가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요 각도랑 요 각도가 같은 거예요. 여기를 제가 알파라 잡았으니까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베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만큼이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서 이만큼의 각도가 베타인데 알파도만큼 더해버리면 360도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랑 베타를 더합니다. 그러면 몇 도가 된다고요? 360도가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각이라 했으니까 n이다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근데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얘를 제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n이 정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n 플러스 1도 똑같이 정수죠. n에다가 0을 넣을 거 여기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잖아요. n에다가 1 넣을 거 여기에다 0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n과 여기 n 플러스 1이 서로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굳이 이렇게 말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 끝이 됐고 네 번째 내용 y축 대칭을 보도록 합시다. y축 대칭. 자, y축 대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알파인 거고 그럼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근데 이제 이만큼의 각도가 베타라고 했으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더하면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평각이니까 180도가 되고 더하기 일반각이니까 360도 곱하기 n을 해줘야 된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5번 y는 x 대칭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y는 x 대칭. y는 x 대칭. y는 x 대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y는 x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동경 OP라고 잡아볼까요? 여기 알파가 되겠죠? 동경 OQ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근데 y는 x 대칭이라 했으니까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동일합니다. 그죠? 요 각도, 요 각도가 동일해요. 그럼 요 각도랑 요 각도도 동일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가 아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몇 도가 되죠? 이번에는 직각인 90도가 되고 거기에다가 일반각을 또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그림을 설명해 드렸는데 자, 요거를 따라서 연습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삼각함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시려면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그젬플을 오른쪽 199번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나중에 글을 읽어보시면서 풀어보시길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뭐 개념 체크 문제를 잠깐 넘겨서 우리 어차피 이제 호도법을 할 거라서 여기 한 판 지우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개념 체크해서 개념 몇 개만 좀 풀고 다시 이제 호도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페이지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몇 사분면의 각도인가? 아까 제가 이그젬플로 들었던 문제들이랑 좀 비슷한 문제인데 2번만 풀도록 할게요. 자, 870도죠? 870도.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몇 바퀴를 돌릴 수 있냐면 두 바퀴가 720도죠. 그럼 720도를 빼면 딱 150도가 되니까 15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2가 돼서 이 150도가 얼마다? 2, 4분면의 각도다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가시면 오늘 했던 내용이 또 나오죠. 각 세타를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한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그 이제 Y축 대칭이란 말이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세타면 이제 이렇게 껐을 때 여기가 4세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선생님 4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뭐 어쩔 건데? 이게 3세타면 뭐 어떡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가 아까 대칭이라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죠. 여기도 뭐다? 세타다. 그러면 4세타가 이만큼이고 세타가 이만큼이니까 결국에 5세타가 몇 도라는 거야? 180도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360도 곱하기 n까지 붙여서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세타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5로 나눠주면 세타는 결국 36도 더하기 5로 나누니까 72 곱하기 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n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36도가 나오고요.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72도랑 36도를 더한 108도가 되고요. n에다가 뭐 2를 대입하게 되면 144도에서 36도를 더하면 180도가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반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문제상에서는 90도랑 180도 사이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는 거는 이 상황밖에 없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108도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싹 지우고 호도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섯 번째 내용은 호도법입니다. 호도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 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60분법. 도단위를 쓰는 거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호도법이 있습니다. 호도법은 이제 파이를 활용하는 거예요. 파이를 활용해서 파이가 우리가 뭐 3.14, 1592 뭐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라는 숫자를 활용해서 초월 숫자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각을 어떤 하나의 실수로 표현을 하는 과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이 호도법의 주제는 결국은 이 60분법을 여러분들이 호도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가가 목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니까 받아들이셔야 되고 왜라는 의문보다는 그냥 받아들이셔서 그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그냥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분법을 보고 호도법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도가 대략 60분법으로 몇 도인지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만큼의 길이를 R이라고 잡고요. 그러면 요런 R인 어떤 부채꼴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는 각도를 모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만큼의 요 길이 있죠. 요게 호의 길인데 요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제 원둘레에서 2파이 R에서 곱하기 뭐 360도분의 뭘 하잖아요. 그죠? 중심각만큼. 그렇게 해서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 호의 길이가 R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랑은 같을 수도 있는 거지. 얘를 이렇게 구분거려 이렇게 피게 되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실제로 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 즉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 그때 우리는 이거를 1라디안이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알겠죠?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라드 혹은 1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 그냥 1, 숫자 1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숫자 1이 맞습니다. 1cm 할 때 그 1이 맞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1라디안은 대략적으로 몇 도 정도 되냐면 한 57도 정도 되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1라디안은 57도 정도 되는 어떤 각도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러한 1라디안 그러니까 1라디안을 뭐 하나 더 가져오고, 그죠? 뭐 하나 더 가져오고, 뭐 하나 더 가져오면 결국 이게 180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180도라고 하는 게 1라디안, 2라디안, 3라디안, 그리고 얘가 몇 라디안일까인데 얘가 대략 한 0.14라디안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을 다 합치게 되면 한 3.141591 라디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앞으로 이 180도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3.141592 이 숫자를 파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파이 라디안인데 라디안은 생략 가능. 그래서 파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180도는 앞으로 파이입니다. 외워두세요. 180도는 파이다. 180도는 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60분법이고 이게 호도법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를 활용하겠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180도라고 얘기를 하면 대략 3.14159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각도를 길이로 생각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이 특수각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사인에 갑자기 뭐 15도 이런 것들을 배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인에 30도, 45도, 60도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걔네들만 활용할 건데 어쨌든 이제 이 파이를 써가지고 이 각도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좀 해볼게요. 0도는 당연히 0이겠죠. 30도는 180도니까 6분의 1씩 해주면 돼요. 그럼 6분의 파이가 되겠죠. 60도는 45도는요. 4로 나눠주면 되고 60도는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90도는 절반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20도 같은 경우에는 120도는 90도랑 30도를 더하니까 이거 두 개 그냥 더하면 돼요. 6분의 3에서 6분의 4가 되니까 3분의 2파이. 150도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쵸?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죠? 6분의 5파이. 180도는 뭐 이미 나와 있으니까 파이라고 쓰면 되고 210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파이에서 180도에서 30도 더하니까 6분의 7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우선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선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은 요 내용들. 뭐 여기까지. 요 예각에 대한 것만 어느 정도 하면 사실 여기서부터는 조합을 하는 거죠. 90도랑 30도 더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 얘네들이랑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또 할 건 뭐냐면 당연히 호도법으로 이제 표현을 시킬 거예요. 어떤 거를? 일반각을. 그래서 제가 일반각 내용을 하나 좀 들고 와보면 시초선 나와 있고요. 동경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시초선과 동경을 이루는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게 되면 각 XOP라고 하는 것은 세타 더하기 앞으로 2n파이다 이렇게 증명을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파이가 뭐니까? 360도니까 360도 곱하기 n을 2n파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기법들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갈 건데 6번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둘레 뭐 부채꼴의 넓이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어떻게 이때까지 이용을 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을 거예요.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몇 도 뭐 이런 식으로 맞죠? 60분법으로 이렇게 푸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이번에 할 거는 이제 이 부채꼴에 대한 내용을 호도법 버전으로 풀 겁니다. 호도법. 이 부채꼴 버전을 호도법으로 미안합니다.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넓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호도법 버전으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부채꼴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제가 이 부채꼴 하나를 볼게요. 그럼 여기 길이를 제가 L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각도는 지금 몇 도인지 모르니까 그냥 세타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뭘 비교할 거냐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어차피 이 원의 원주라고 하죠. 원주랑 비례관계 있어요. 즉 세타, 이 중심각이 360도고 이 흰색 원은 그리고 이 빨간색 부채꼴은 중심각이 세타인 어떤 부채꼴이죠.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호의 길이랑 서로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을 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큰 원의 원주는 2파이r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맞나요? 그거 돼.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해하는 이 L, 호의 길이는 얘는 중심각이 360도죠. 그걸 앞으로 2파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L은 아까 몇이라고 했죠? 세타, 라디안. 라디안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소거가 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것은 L은 R세타다. 이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는 부채꼴에다가 세타를 곱하는데 자, 제발 중요한 거는 이 세타는 뭐다? 라디안이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다가 30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6분의 파이로 바꾸셔서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걸 인식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이도 구해볼 건데 넓이 똑같이 하면 돼요. 파이 r 제곱 대 s는 여기가 이제 2파이가 되겠죠? 2파이 대 세타. 동일하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면 2파이 s라고 하는 게 파이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고 2파이로 나누니까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2분의 1 r 제곱 세타에서 우리 2분의 1 r 세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R세타가 아까 L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결국 2분의 1 RL이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이제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많이 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니까 여기가 L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부채꼴의 둘레는 2R 더하기 L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2R 더하기 L이 어떤 뭐 둘레의 길이가 나와 있다면 이렇게 나와서 L 대신에 이 네모 빼기 뭐 2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 L이 있기 때문에 보통 물어보는 게 넓이 최대거든요. 이따가 보면 알다시피. 그러면 넓이 최대니까 여기에 네모 빼기 2R 돼서 얘가 R에 관한 이차함수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출제를 한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문풀은 끝났고 개념 설명은 끝났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우리 아까 203페이지에 3번, 4번, 5번 안 했었죠?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좀 보고 난 뒤에 필수 예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3번에는 제가 뭐 여러분들 연습을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강의 관계상 그냥 4번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4번만 2번 말고 1번과 4번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240도를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해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봅시다. 240도를 180도 더하기 60도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80도가 파이라고 했고 그럼 그걸 3으로 나눴으니까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두 개 더하면 3분의 4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인데 자, 파이가 아까 몇 도라고 했냐면 이건 쉬워요. 그냥 180도라고 했잖아요. 바꿔주는 거예요. 파이 대신에 180도로 바꾸면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180. 그럼 요거 약분하면 45도니까 마이너스 135도.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2n파이 플러스 세타로 나타내라고 했죠. 1번만 하겠습니다. 자, 3분의 14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쨌든 2n파이니까 일단 얘를 그냥 14를 나눠요. 3으로. 그럼 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파이가 붙을 거고 3분의 2파이가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그냥 끝났죠. 3분의 2파이 더하기 2파이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반지름이 R인 이제 중심각 세타,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어떤 부채꼴에 대해서 호의 길이 L과 넓이 S를 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번만 좀 풀도록 할게요. R은 4라고 했고 세타는 45도니까 호도법으로 바꿔주시면 4분의 파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L이라고 하는 것은 R세타라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R, L까지니까 얘는 답은 2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2분의 1 R제곱 세타 4분의 파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2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지우고 우리는 대표 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예제 1번입니다. 대표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문제에서 보기를 이제 나타내는 동경 중에서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 때 좀 나름의 이제 설명을 좀 하자면 일반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려도 일단 뭐 같으면 그게 일치하는 각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360도를 만약에 360도보다 크다면 360도를 빼거나 아니면 360도보다 작거나 하면 360도를 더하는 특히나 이제 음수의 각도를 봤을 때는 360도를 더하면서 각도를 0도랑 360도 사이에 있는 그 각도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기억을 보셨을 때 마이너스 610도지만 그냥 720도를 더한 각도랑 동일할 수밖에 없고 얘는 뭐랑 같냐면 110도랑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을 보시면 얘는 이번에 1200도니까 졸라 크잖아요. 그러니까 1200도는 360도를 3번 곱하면 1080도거든요. 따라서 1200도는 1200도에서 1080도를 빼는 거죠. 그러면 몇 도? 120도. 그래서 니은이 맞다. 디귿을 보시면 6분의 13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6분의 13파이가 대략 몇 도인지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호도법으로 다 표현을 해봅시다. 어쨌든 120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3분의 몇 파이냐면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6분의 13파이가 저게 될 수 있냐? 이건데 너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 안 된다. 얘는 6분의 파이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리을 마이너스 3분의 4파이는 또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몇 파이를 2파이를 더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3분의 6파이가 되니까 3분의 2파이가 돼서 요거랑 똑같다. 그래서 리을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세타가 각 3, 4분면의 각도일 때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세타가 이루는 각도가 제 3, 4분면의 각도라고 했기 때문에 제 3, 4분면의 각도는 180도 항상 적으라고 했죠. 일반각. 그 다음에 270도 360도 곱하기 n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3분의 세타라고 했으니까 2분의 세타라고 했으니까 2로 다 나눠줍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2분의 세타가 이루는 이 각도가 이제 요 친구랑 요 친구니까 얘가 이제 도대체 어떤 걸 이루고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n에다가 0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n에다가 0. 그러면 결국 90도에서 135도 사이고요. 제가 이제 그걸 좌표평면에 시각화를 좀 시킬게요.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시면 270도에서 1 집어넣으면 315도가 되실 겁니다. n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2를 집어넣으면 잘 봐. 360도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90도랑 똑같은 거야. 즉 n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것과 n에다가 0을 집어넣은 이루는 각도가 동일하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각으로서. 자, 그러니까 이제 90도에서 135도면 여기가 90도고 135도면 45도만큼 더 했으니까 요 어딘가에 지금 현재 이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270도랑 315도 또한 270도가 이거고 315도가 여기 45도 더한 여기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2분의 세타가 이루는 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 1-4 같은 그런 문제들을 풀 때 이제 이게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 예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 예제 2번.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세타가 이루는 이 동경과 6세타가 이루는 이 동경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세타랑 6세타가 같나? 그게 아니라 세타랑 6세타가 어떤 일반각으로 표현이 되니까 세타랑 6세타는 몇 바퀴가 회전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루는 각도가 지금 동일하니까 6세타에서 세타를 빼게 됐을 때 0이 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뭘 붙여야 된다? 일반각을 붙여줘야 된다. 설명하시면 되겠죠? 아까 했던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는 5세타가 될 거고 5세타는 360 곱하기 n이 되니까 세타라고 하는 것은 5로 나누면 72 곱하기 n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세타의 범위가 0과 파이 사이라고 했는데 0과 파이라면 호도법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얘를 2n파이라고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5세타가 되니까 세타는 이제 5분의 2n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타가 나왔고 그럼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세타는 0이고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5분의 2파이가 되겠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뭐 5분의 4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0과 파이 사이니까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이제 5분의 4파이 n에다가 3을 집어넣는 순간 5분의 6파이니까 얘가 이제 파이보다는 더 커지니까 여기는 안 되고 따라서 이 두 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2번
y축의 대칭이다. y축은 요거랑 요거 대칭이죠. 그럼 얘가 세타면 여기가 6세타. 그럼 여기 이제 y축 대칭이니까 여기도 세타겠죠. 그러면 6세타에서 세타만큼 더하면 그게 180도를 이루어야 되니까 2번 문제는 결국 세타 더하기 6세타가 몇 도다? 180도니까 파이라고 하면 되죠. 그 더하기 2n 파이 일반각 써주고요.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2n 플러스 1파이. 이해되시죠? 2n 플러스. 여기서 중요한 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 그러면 이제 7세타가 이제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2n 플러스 1파이. 그죠? 그럼 이제 세타는 이거네. 7분의 2n 플러스 1파이. 근데 선생님이 그때 요거 그냥 이렇게 두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 기억나시죠? 아까 n 플러스 1과 n은 똑같다고. 어차피 n이 정수니까 여기다가 1 넣으면 여기다 0 넣으면 되고 여기다 2 넣으면 그거는 이제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야 이거랑 같을 수가 없지. n에다가 생각을 해봐. 1을 넣으면 얘는 3이 돼. 근데 얘가 이제 3 되는 게 있겠지. 하지만 2 되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2 될 수 있어? 못 되잖아. 얘는 무조건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홀수들만 들어갈 수 있어. 얘는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거야. 알겠죠? 절대 그렇게 두시면 안 되고 얘는 이제 그대로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헷갈리는 개념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왔을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당연히 n에다가 0을 넣었을 때는 7분의 파이가 되니까 얘 되고요. n에다가 1 넣게 되면 7분의 3파이가 될 거고 n에다 2 넣게 되면 7분의 5파이, n에다가 3 넣게 되면 파이가 되겠죠. 너가 안 되니까 답은 이렇게 3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안해요. 여기 5세타네요. 그죠? 6세타가 아니라. 뭐 그냥 변형했다고 칠게요. 그냥 6세타라고 변형했다고 치고 방금 문제 풀이 해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5세타일 때는 한번 또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대표 예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부채꼴에 대한 얘기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인 어떤 부채꼴의 중심각과 크기와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호의 길이랑 반지름 길이가 먼저 준 상황이죠. 그래서 호의 길이가 L인데 그게 R세타라 했으니까 6세타가 될 거고 세타는 3분의 파이. 중심각 찾았고요. 넓이를 계산하라 했으니까 넓이는 2분의 1 R이 반지름이니까 6, L은 2파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6파이.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2번 문제도 해보시고 제가 할 거는 이제 3-4번입니다. 3-3번 할게요. 3-3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둘레의 길이가 이제 20이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부채꼴이 있으면 둘레의 길이는 RRL이거든요. 그래서 2R 더하기 L이 20이라는 첫 번째 조건을 먼저 쓰면 되고 그 중에 이제 넓이가 이제 최대인 것이라고 했거든요. 넓이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구해보면 우리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지만 여기서 L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 RL을 써줄 거고요. 그럼 이 S라는 녀석을 2분의 1 R에다가 이 L은 넘기게 되면 20-2R이 되겠죠? 그래서 20-2R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 2를 바깥으로 보내면 이게 소거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R, 10-R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S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구하라고 하는 게 S가 최대가 될 때라고 했거든요. 그 넓이가 이제 최대인 것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최대였을 때 이 R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R축으로 이렇게 써서 0과 10에서 근을 가지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왜냐면 최고 차이 개수는 음수겠죠?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니까 최대값은 5일 때겠구나. 결론은 R은 얼마다? 5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R은 5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중심각의 크기도 구하라 했으니까 R은 5니까 여기다 5를 집어넣게 되면 S는 결국 5를 집어넣으면 5, 25인가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2분의 1 R제곱 세타잖아. 근데 R이 얼마나 했어? R이 5라고 했죠. 그죠? 5. 그럼 5제곱이니까 25. 세타니까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25를 만족시키니까 약분하면 세타는 2 이렇게 됩니다. 라디안 생략 가능. 알겠죠? 세타는 2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한 설명 끝이 났고 자, 우리 두 번째 파트인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